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공화당이 지금 내전에 들어가 있다. 한 언론의 헤드라인입니다. 공화당이 Civil War, 내전에 들어가 있고 지난 주말에는 이 내전이 더욱 깊어졌다, deepen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에서 사실상 후보가 됐는데 평소 같으면 당연히 당이 간판 후보를 뽑았으니까 경사무드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공화당의 선출직 최고 위치에 있는 하원 의장 폴 라이언이 나는 그를 지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이미 했고, 지난 주말 동안에 5명의 공화당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들 중에 4명이 오는 7월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에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016년도 대선 공화당이 매우 이례적인 예선전을 겪었고 또 아마 매우 이례적인 전당대회를 이제 앞으로 경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짜 문제는 사실은 본선이죠. 본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화당의 내분,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이 내전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공화당 지도부의 대부분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그리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밀 람니, 존 맥케인, 린지 그램, 제프 부시 모두 반 트럼프의 기치를 지금 높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 트럼프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트럼프가 진정한 보수주의가 아니다. 고로 진정한 공화당이 아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기본 정책을 보면은 이민 문제, 아주 심각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은 공화당에서는 소수계라든가 이민자를 포용하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교육 문제, 공화당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육을 증진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는 여기에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먹이겠다, 아웃소싱하는 미국 기업에게는 벌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이 안보 문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안보 최우선 정책을 지금까지 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안보 정책은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굉장히 색다른 정책이죠. 네이토, 한국, 일본 그대들이 자력으로 방어를 해봐라. 핵 개발 하겠으면 해라.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하면 돈을 좀 더 내라.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 보수의 원칙과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제 그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공화당 의회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깊습니다. 하원 다수의 공화당을 반드시 그 의석을 유지해야 되는데 결국 투표인들의 생각과 눈치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를 민다고 했을 때 결국 표가 떨어질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공화당 하원의 의석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폴 라이언이 아직도 트럼프를 밀 준비가 되지 않았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폴 라이언이 이번 목요일에 워싱턴에서 트럼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만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대의 기본 정책을 좀 조정을 하시오. 그런 이제 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거두지 못하니까 지금 그 내전 단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개최 자체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억 달러인데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은 지금 스폰서들이 굉장히 주저를 한다는 것이죠. 하도 내분이 깊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든가 월마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까지 돈을 내겠다고 했다가 지금 재정적인 지원을 재고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비용까지 부족할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 트럼프 시위대가 이제 시카고에서도 굉장했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유세도 하지 못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랬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에서도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정당의 그 전당대회에는 시위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이해지만은 이번에 과연 안전에 보장이 있을 것이냐,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경찰과 시위대 진압 아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벌써 클리브랜드 경찰이 폭동 진압 장비를 더 구입하고 있고 진압에 대한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현 상황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뭐냐? 첫째로 폴 라이언, 그대가 나를 계속 반대해? 그러면은 나도 그대의 전당대회 최면 자리에 반대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경한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수를 더 떠서 세라 페일런 전 알래스카 주지사고 존 맥케인 때 부통령 후보를 했던 정번인인데 폴 라이언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도 캔터가 되고 싶어? 그런 경고입니다. 에릭 캔터 공화당 원내 총무를 하다가 갑자기 낙선이 돼가지고 그냥 야인이 되고 말았는데 페일런의 위협은 이겁니다. 내가 위스콘신에 가서 하원의원 그 선거에 내 개입하면서 그대를 낙선시키고 말 거야. 그런 위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시사 프로그램 여러 군데 출연을 해서 자기 자신이 질문을 진행자들에게 던졌습니다. 공화당이 꼭 결석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지도부 사람들이 지금 out of reach, 전혀 민의를 읽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자신의 선거운동, 자신의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비전통적이라고 하지만은 바로 이게 민의 아니냐, 표가 나왔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공화당 예선 사상 최대의 투표인이 동원된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보수당이냐 공화당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화당이고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이 잘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주의 타령만 하지 말고 공화당도 지금 변화할 시기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선택이 지금 몇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단합하고 협동하는 것이죠. 신속하게 당내 이견을 조절하고 해소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 민주당 후보와 본선에서 대결하는 체제를 갖추는 거. 이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초이스는 sit out. 난 모르겠다. 난 빠지겠다. 지금 여러 그 당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에서 선출한 후보를 찍겠다. 그건 원칙이니까. 그러나 전당대회는 안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반 트럼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대는 보수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원칙과 어긋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이것을 타협하지 못하겠다. 그런 그 자세죠. 극렬 반대 그룹에서는 제3당 후보를 선출하자 하는 얘기까지 나온 것이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런 선택도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선택들입니다. 지금 시기가 바로 예선이 끝나고 전당대회 준비하는 시기고 본선 경선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데 지금 할 일은 사실은 당내 이견을 봉합하고 단합을 과시하고 협동을 과시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러나 지금 공화당은 기나긴 그리고 쓰디쓴 예선전을 끝내고 또 다른 대결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본선까지는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치판의 판세를 보면은 공화당의 전력이 그 논쟁의 와중에 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50개 주 조사를 해보니까 선거인단 당선권이 270표인데 민주당이 유리한 주들을 합하면은 242표가 벌써 나옵니다. 공화당은 142표가 나오고 경합 지역이 94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에 빠져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반 트럼프 감정으로 인한 공화당 내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명의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 중 4명이 공화당 전당대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세라 페일런 전 부통령 후보는 반 트럼프 전선에 나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낙선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1월 본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50개 주의 투표 성향 조사에 따르면 당선권 270표의 투표인단 중에 민주당 표가 242표, 공화당이 142표, 그리고 경합주가 94표로 조사됐습니다. 화장실법이 더 이상 노스캐롤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방법무부는 오늘 노스캐롤라이나가 이 민권법 위반법에 대한 해결 조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BBC 방송기자 3명을 북한에서 추방했습니다. 북한은 이들이 북한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논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들은 8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사과문에 서명한 이후에 추방되었습니다. 영국 크루즈쉽에서 집단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메인항에 기착한 영국 크루즈쉽. 승객 919명 중에 252명이 위장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들로부터 바이러스를 발견해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남부지방에 강력한 스톰이 예상됩니다. 예상지는 미주리, 아칸사,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입니다. 어제 스톰이 콜로라도 남부지역을 강타해서 큰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하이드파크에 있는 한 교회가 불법 이민자를 3주 동안 보호하고 있습니다. 34살 모네로, 미국에 17년 동안 거주하면서 5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민국은 그의 강제 출국을 지난 4월 15일로 잡았었습니다. 하이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나서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스티븐슨 하이웨이, 검은색 SUV에 다른 차가 접근하면서 총격을 가해서 운전자가 다리 등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하이웨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어제 쿡카운티 감옥이 셰리프들의 집단 결근으로 제한 운영됐습니다. 저녁 근무자들의 결근이 전체의 21%에 달했습니다. 마더스데이 때문입니다. 쿡카운티 제일은 현재 8,500명의 재소자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흐리고 비 58도, 화요일 비가 오겠습니다. 68도, 수요일 목요일 맑고 흐리고 수요일의 최고는 71도, 목요일 73도, 금요일 맑고 67도입니다.